한 남자는 진실을 말했고 다른 남자는 그 진실을 부정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모든 관계의 균열을 만들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놓치지 마세요. 오전 햇살이 아직 희미하게 번지는 차기범의 집 거실. 차정원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 그의 정제된 미소 뒤에는 언제나처럼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며느리는 왜 여기 있을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정원은 순간 숨이 막혔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요. 친구네 집 근처에 왔다가 친구 부모님도 뵐 겸 잠시 들렀어요. 순간의 정적. 진태석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훑는다. 그 눈빛에는 믿지 않는다는 확신과 확인하고 싶다는 의심이 공존했다. 그러나 그는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마디 뒤에는 무겁게 가라앉은 불신이 섞여 있었다. 정원은 그 미소가 가장 무서웠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짜 세계의 균열이 그 남자의 한눈으로 이미 시작된 것 같은 기분. 진태석은 곧 시선을 돌려 차기범에게 말했다. 차기범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지. 기범은 곧장 눈썹을 찌푸렸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맙시다. 태석은 여유롭게 웃었다. 딸 이야기인데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어? 그 한 문장에 기범의 얼굴이 굳었다. 정원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딸 이야기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기범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따라 나선다. 진태석은 뒷모습을 감추지 않고 느긋하게 문을 나서며 말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지? 거기서 이야기하지.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정원은 한참이나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바라보다가 마치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카페 창가. 햇살은 잔잔히 내려앉았지만 두 남자 사이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태석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차기범 씨 딸 말이야. 그 아이가 내 며느리 주영채의 행세를 했어. 기범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검은 액체가 가장자리를 따라 미끄러졌다. 지금 뭐라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깃든 떨림이 있었다. 기범은 허탈하게 웃었다. 말이라도 되는 소리를 해야 듣는 척이라도 하지. 태석은 코웃음을 쳤다. 딱 그 아버지의 그 딸. 순간 기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불꽃처럼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번쩍 들어 태석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찰칵. 물방울이 넥타이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태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내 딸을 모욕하지 마. 기범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자존심이 뒤섞인 절규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산서도 두지 않은 채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남겨진 진태석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차기범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벽을 따라 또박또박 울렸다. 정원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 태석과 아버지가 단둘이 마주 앉았던 그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잠시 후 기범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스며 있었다. 정원아. 그 한마디에 정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범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까 진태석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네가 자기 며느리 행세를 했다고. 정원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 얘기요? 예전에 제가 걔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 그게 와전된 거 아닐까? 거짓과 진실이 섞인 대답이었다. 정원은 스스로도 숨이 막힐 만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왜 그런 소리를 하셨을까 황당하네. 하. 기범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는 듯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태석이 원래 저런 사람이지. 괜히 마음 쓸 필요 없다. 정원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비친다.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 그 안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공난숙은 창가에 서서 잿빛 하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회장님. 그 부름에도 난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들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날이 서 있었다. 하늘아 앞에서 지가 주영채라고 까발렸대. 내 딸이 감히. 하늘은 한숨을 삼켰다. 그건 영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황이 꼬였어요. 탁. 난숙이 손에 쥔 재떨이를 내려치며 말을 끊었다. 상황이 꼬였다고? 지금 네가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그 한마디 주영채 이름이 얼마나 큰 카드인지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늘은 침착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어머니, 영채도 인간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정원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난숙이 비웃었다. 그 자존심 따위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업이 흔들리고 있어. 건양그룹이 이 기회를 빌미로 딜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하늘,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 하늘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대신 냉기만이 퍼졌다. 차정원이에게 졌어. 그 말은 마치 독처럼 방 안에 흩뿌려졌다. 내 딸이, 이 공난숙의 딸이. 하늘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난숙의 분노 뒤에는 자책과 상처가 함께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내 딸 자격이 있을 때만 내 딸이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창밖의 번개가 순간 번쩍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하늘, 그 아이 더는 감싸지 마. 감정에 휘둘리면 너도 이 판에서 밀려나? 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숙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 밤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기지 못하면 존재할 자격도 없어.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한혜라의 집무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노을빛이 짙게 깔려 있었다. 헤라는 정적 속에서 손끝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시선은 단 한 글자에도 머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단 하나. 며칠 전 자신의 앞에 나타나 제가 진짜 주영채예요. 라고 말했던 차정원이라던 여자. 그때의 미묘한 눈빛, 자신을 향한 도전적인 미소. 헤라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낯익은 목소리. 문이 열리고 차정원이 들어왔다. 헤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왔구나.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정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헤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의도적으로 가볍게 말을 꺼냈다. 전에 나한테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었어. 정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여자요? 헤라의 시선이 유리잔 위로 천천히 옮겨졌다. 응. 자기가 진짜 주영채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끝은 평온했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정원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세상엔 진짜 별사람 다 있네요.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네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진지했어. 눈빛 하나 흔들림이 없더라. 마치 정말 자기가 진짜처럼. 정원의 손에 들린 서류가 살짝 흔들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일부러 태연한 듯 묻는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주하늘이 증인이라고 해서 불렀지. 주 대표는 그 여자가 차정원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원의 표정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한참의 정적 후 헤라가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은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을 쌓게 되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회상 같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날이 서 있었다.
그렇게 계속 걷잡을 수 없는 거짓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정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이 거짓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요. 헤라는 잠시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한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정원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리플리 증후군? 네. 헤라는 조용히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자신이 아닌 인물로 살면서 그 거짓이 진짜가 되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병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속에서 안정을 느껴요. 진실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되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정원의 미소가 서서히 굳었다. 손끝이 서류 위에서 멈추고 입술이 말라붙는다. 헤라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채 씨. 그녀는 마지막으로 낮게 불렀다. 거짓으로 쌓은 인생이라도 끝까지 연기할 용기가 있어야 해요. 그게 리플리의 숙명이니까. 그렇군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달빛은 검붉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고요한 별장 안 주영채는 홀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탁! 잔 끝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의 손끝엔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가웠다. 이게 다 차정원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은 분노로 젖어 있었다. 내 이름, 내 인생, 내 자리를 다 빼앗고 이제는 내 엄마까지. 주영채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벽을 향해 던졌다. 쨍그랑 깨진 와인잔 조각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붉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붉은 자국이 마치 피처럼 번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낮게 웃었다. 그래 이제 되찾을 거야.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유리 위에 비친 자신에게 말을 걸 듯 속삭였다. 내 이름, 내 자리, 내 인생 전부. 그 모든 걸 다시 가져올 거야. 차정원, 넌 시궁창에서 살게 될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의 눈빛으로 굳어졌다. 같은 시각 도시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차정원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거실은 은은한 조명 아래 평온했지만 그 속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맞은편에서 진세훈이 부드럽게 웃었다. 요즘 뭔가 일이 많았지? 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요즘은 하루가 참 길게 느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감정은 얼음처럼 냉정했다. 세훈은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안했다.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졌잖아. 우리 이대로만 가면 돼. 정원은 잔을 부딪히며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다른 대사를 읊조리고 있었다. 허구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 거야. 내가 바로 주영채니까. 그녀의 눈빛이 점점 강해졌다.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그녀의 입술이 붉은 액체를 스쳤다.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고 진짜는 가짜를 증명하려 한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